미국 사법체계의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관해 어떻게 판결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먼저 미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를 지지하지도 금지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의 시작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필그림 순례자들이었죠. 그들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1620년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다 죽게 되었는데 미국 원주민들이 구해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종교적 전통은 아직도 헌법과 정부 전반에 그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혹은 하느님 안에서. 한국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다르게 지칭하는데요. 영어로는 God 한 단어입니다. In God we trust는 미국 국가 공식 모토입니다. 1956년 상하원이 동의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화폐에 이 문구를 삽입할 것도 법으로 정하였습니다. 동정과 집회 모든 미국 돈에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연방국회 하원 회의실 벽에도 이 문구는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원과 하원의 회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지난 2021년 1월 7일 새벽 상하원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발표한 후 기도로 회의를 끝내는 모습입니다. 상원과 하원에는 각각 한 명의 채플린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다시 논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COVID-19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2019년에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월 18일 새벽에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센터에서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한국과 미국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사망자 수가 곧 40만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구 10만 명당 12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었습니다. 한국은 전체 사망자 수가 1264명이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2명이 조금 넘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2020년에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즉 트럼프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각 주별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각각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그중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단체의 집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교회 사우스베이 유나이티드 펜티코스털 처치가 뉴섬 주지사의 2020년 봄에 있었던 봉쇄명령, 락다운 행정명령에 반발하여 위헌소송을 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필수 시설로 분리된 다른 시설들은 여는데 교회는 비필수 시설로 구분이 되어 문을 닫는 게 종교시설을 차별한다는 주장입니다. 2020년 5월 29일 연방대법원은 5대4의 의견으로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주지사의 편을 든 거죠. 뉴욕에선 천주교 브루클린 교구가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뉴욕 주지사를 고소했습니다. 당시에 확진율이 높은 지역은 집합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는데요. 같은 5대4의 의견으로 뉴욕 주지사의 집합 제한 명령은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죠. 연방대법원이 이번엔 교회 편을 든 거죠. 연방대법원은 왜 같은 사안에 서로 상치되는 결정을 내렸을까요? 캘리포니아 주의 집합 제한에 대한 결정은 5월이었고 뉴욕 주지사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11월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 다 5대4의 결정이었죠.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방입니다. 누가 저 의자에 앉는가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납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들의 구성이 2020년 5월과 11월에 달랐습니다. 한 명의 연방 대법관의 결정이 전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 되는 거죠.
연방대법관의 구성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